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인도의 가격이 겨우 $10,000 정도밖에 안 되는 전기차가 나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차 한 대가 시장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BYD의 가장 저렴한 모델인 시걸은 이미 세계 일부 시장에서 시작 가격이 약 $9,700 수준인데 이제 인도에 들어와 모두를 놀라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타타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천천히 일반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가져가려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BYD가 낮은 가격으로 바로 시장에 뛰어들어 게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렴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기술, 주행거리, 옵션 면에서도 이 차들은 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BYD는 단순히 차 한 대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이어지는 완성된 전략을 가지고 인도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 변화 뒤에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던 BYD라는 이름이 이제 인도에서 큰 판을 만들며 타타, 현대, 그리고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직접 경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BYD가 정말 중국에서 해냈던 일을 인도에서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에서 출시될 수 있는 BYD의 5가지 모델은 무엇일까요? 영상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콘텐츠를 가장 먼저 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요즘 인도에서 전기차를 사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거의 항상 이겁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 겉으로 보면 전기차는 미래처럼 보입니다. 연료비를 아낄 수 있고 유지비도 낮고 운행도 현대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쇼룸에 들어가 가격표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일반 구매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인도 전기차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왜 아직도 비쌀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전체 비용의 약 35%에서 40%가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소재가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도 안에서 대규모 배터리 생산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수입 관세와 여러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부품이 해외에서 들어온다면 가격은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은 아직 새롭고 생산량은 제한적이며 공급망도 완전히 현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여전히 일반 소비자의 예산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뛰고 있는 이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인도 전기차 부문에서 가장 강한 위치를 잡고 있는 회사는 타타 모터스입니다. 타타 넥슨 전기차와 티아고 전기차 같은 모델들은 전기차도 실생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타타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브랜드이고 서비스망이 넓으며 가격도 비교적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서는 현대와 MG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대 코나와 MG GS 전기차는 조금 더 프리미엄한 영역에 속합니다. 옵션, 편안함, 성능은 좋지만 그만큼 가격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꽤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타타는 대중시장을 잡고 있고 현대와 MG는 더 높은 가격대의 구매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일반 구매자들의 걱정입니다. 어떤 회사의 차이든 간에 소비자들이 하는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걱정은 주행거리입니다. 길 한가운데서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은 거의 모든 전기차 구매자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차가 300km를 달리든 400km를 달리든 충전 인프라가 어디서나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쉽게 안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충전입니다. 주유소는 2km에서 3km마다 보일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특히 작은 도시나 고속도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대도시에 산다면 상황이 조금 낫지만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어디서 충전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동 계획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아직 망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휘발유차는 5분 정도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사용해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빠른 생활 리듬을 가진 사람들이나 늘 바쁜 사람들에게는 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요소는 비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더 저렴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연료비가 낮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큰 돈이 사람들을 멈추게 만듭니다. 중산층 구매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면 휘발유 차를 사서 걱정 없이 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인도 전기차 시장은 아직 전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심은 매우 큽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BYD는 누구일까요? 이 이름만 한번 들어보세요. BYD. 어쩌면 예전에 가볍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인도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를 새로 생긴 회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BYD는 이제 막 등장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1995년에 시작됐고 출발점은 자동차가 아니라 배터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모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배터리입니다. 다시 말해 전기차 산업 전체가 기대고 있는 기반에 BYD는 이미 20년도 훨씬 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BYD는 배터리 기술에 대한 경험과 통제력을 쌓아왔고 나중에 전기차 흐름이 폭발적으로 커졌을 때는 이미 게임 안에서 많은 경쟁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위치를 보면 BYD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는 여러 시점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테슬라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BYD는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도로에서는 보급형부터 고급형까지 모든 세그먼트에서 BYD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배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단계씩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BYD가 중국에서 선두가 된 배경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는 것입니다. BYD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모터도 직접 만들며 심지어 칩까지 직접 설계합니다. 이것을 수직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 이점은 무엇일까요? 비용이 내려가고 공급업체 의존도가 줄어들며 혁신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외부 파트너에 기대는 동안 BYD는 자신만의 생태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BYD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으면서도 고급 세그먼트에서도 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면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납니다. 테슬라는 늘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큰 발표, 미래적인 약속들까지 모든 것이 시끄럽고 눈에 잘 띕니다. 반면 BYD는 훨씬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과한 과장도 없고 불필요한 소음도 없이 꾸준히 성장합니다. 테슬라는 혁신과 브랜드 구축에 강하지만 BYD는 실행력과 규모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테슬라는 무대 위 조명 아래 서 있고 BYD는 무대 뒤에서 전체 시스템을 조용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눈앞에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BYD가 이제 막 인도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 이미 유럽,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같은 여러 세계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BYD는 여러 곳에서 천천히 확장하고 있고 시장마다 접근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조용히 들어가고 그 다음 제품군을 조금씩 넓힌 뒤 경쟁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같은 패턴이 인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BYD는 인도에서 몇몇 프리미엄 모델로 제한적인 존재감만 가지고 있지만 진짜 게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인도에 들어온다면 전기차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BYD 시걸입니다. 처음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작은 전기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가격이 언급될 때 옵니다. 약 $10,000라는 가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도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전기차를 사려면 보통 11라크에서 15라크 루피 이상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10,000 정도의 가격으로 제대로 된 전기차를 가져온다면 그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바로 이 순간부터 시걸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시장을 깨는 존재가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쌀 수 있을까요? 옵션이 적은 걸까요? 아니면 품질을 낮춘 걸까요? 여기서 BYD의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걸은 모든 것을 빼버린 싸구려 차가 아닙니다. 현대적인 터치스크린이 있고 약 300km급의 꽤 괜찮은 주행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도시에 잘 맞는 작은 디자인과 놀라울 정도로 괜찮은 완성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격은 낮지만 경험은 싸구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차가 인도에서 출시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차가 갑자기 중산층의 손이 닿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언젠가 미래에 전기차를 사겠다고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쇼룸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가격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경쟁에서 나타납니다. 타타, MG, 현대, 그리고 다른 여러 회사들이 모두 자기 가격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0,000짜리 전기차가 시장에 들어온다면 다른 회사들은 15라크에서 20라크 루피짜리 차 가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차는 간접적으로 시장 전체를 더 접근하기 쉽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향은 구매자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를 일종의 프리미엄 실험처럼 봅니다.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 조금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시걸 같은 차가 등장하면 전기차는 갑자기 평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휘발유 차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차가 전기차 시장을 대중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전기차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물건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도 봐야 합니다. 인도에서 $10,000라는 가격을 그대로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입 관세, 국내 세금, 현지화, 그리고 여러 요소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인도에 들어왔을 때 이 차의 가격이 약 10라크에서 12라크 루피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장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이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BYD 시걸이 적절한 가격, 필요한 옵션, 충분한 주행거리와 함께 인도에 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신차가 아닐 것입니다. 전기차의 미래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벌어지는 세그먼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SUV 시장입니다. 그리고 BYD가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 모델은 아토2입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가장 큰 수요는 소형과 중형 SUV에 있습니다. 크레타, 셀토스, 넥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이 차들은 중산층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YD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아토2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휘발유 SUV를 사고 있는 그 세그먼트를 겨냥합니다. 즉, 예산이 11라크에서 20라크 루피 정도이고 가족용 차를 원하며 조금 더 높은 차체, 조금 더 강한 존재감, 그리고 편안함을 원하는 고객층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세그먼트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운행 비용도 더 낮은 전기차 선택지가 등장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환을 고민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BYD의 대중시장 공략 계획입니다. 먼저 시걸 같은 저가형 전기차로 진입하고 그 다음 아토2 같은 SUV로 대량 구매층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진짜 판매량은 항상 SUV 세그먼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SUV 시장에서 이기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관점은 크레타 구매자들입니다. 오늘날 크레타는 거의 기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족용 차를 사러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크레타를 고려합니다.
BYD도 바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고객에게 전기차 선택지를 제시하면 어떨까요? 똑같은 편안함, 비슷한 크기감, 하지만 휘발유 대신 전기로 움직이고 장기적인 절약까지 따라오는 선택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산층의 전기차 꿈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전기차를 사는 일은 조금은 사치스러운 결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위험하고 조금 비싸게 느껴졌죠. 하지만 아토2 같은 차는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가족이 매달 휘발유에 8,000루피에서 10,000루피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기차로 바꾸면 그 비용은 2,000루피에서 3,000루피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지갑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운전 경험도 더 부드럽고 더 조용하며 즉각적인 가속감까지 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든 주말에 가족과 나들이를 갈 때든 전체적인 경험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BYD가 저가형과 중급 전기차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했다면 여기서 큰 반전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BYD는 실하이언과 실 같은 모델로 프리미엄 세그먼트도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의 구매자들은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경험을 봅니다. 힘, 고급스러움, 최신 기술, 그리고 프리미엄한 느낌을 원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 영역에서 가장 큰 이름은 여전히 테슬라이고,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꿈의 전기차 브랜드처럼 바라봅니다. 바로 그 심리를 BYD가 테슬라에 가까운 포지셔닝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하이언과 실 같은 차들은 평범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디자인은 미래적이고 성능은 강하며 실내는 고급스러운 경험을 줍니다. 큰 화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부드러운 가속감까지 고급차 구매자가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객이 40라크에서 50라크 루피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를 기다리고 있거나 고급 전기차를 찾고 있는데 동시에 BYD가 이미 준비된 선택지로 등장한다고 해봅시다. 옵션이 많고 주행거리도 좋고 가격도 조금 더 경쟁력 있다면 구매 결정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BYD의 전략은 더 분명해집니다. BYD는 단 하나의 세그먼트에서만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계에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일반 구매자에게는 시걸이 있고 중산층에게는 아토2가 있으며 프리미엄 구매자에게는 실하이언과 실이 있습니다. 즉, 당신의 예산이 어디에 있든 BYD는 준비된 선택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시장 장악 전략입니다. 한 회사가 모든 세그먼트에 들어가면 단순히 판매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머릿속에 브랜드 존재감을 천천히 심어갑니다. 결국 사람들이 전기차를 떠올릴 때 BYD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 전략, 그리고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전기차든 심장은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BYD는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회사들은 배터리를 단순한 부품으로 봅니다. 하지만 BYD에게 배터리는 기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배터리는 그 기반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이 배터리의 설계는 기존 배터리 팩과 다릅니다. 길고 얇은 셀을 사용해 구조 안에 직접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장점을 줍니다. 공간을 절약하고 에너지 밀도를 개선합니다. 즉, 같은 크기 안에서 차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안전성입니다. 여러분도 전기차 화재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배터리 과열, 단락, 열폭주 같은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걱정입니다. BYD는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블레이드 배터리를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못관통 시험은 매우 유명합니다. 배터리를 직접 뚫어도 불이 붙지 않고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훨씬 안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보통 배터리가 안전한가입니다. 만약 한 회사가 이 걱정을 없앨 수 있다면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BYD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전기차가 비싼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BYD는 똑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점은 비용 통제입니다. 비용을 통제할 수 있으면 회사는 가격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합이 BYD를 다른 많은 자동차 회사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성능과 내구성 측면에서 블레이드 배터리는 리튬 철 인산염 화학 기반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더 안정적이고 수명이 길며 반복 충전 후에도 빠르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배터리 교체에 대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 BYD는 어떻게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배터리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공급업체에서 배터리를 사오는 동안 BYD는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하고 직접 최적화합니다. 이것은 가격, 성능,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줍니다. 이 기술의 영향은 한 모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BYD의 전체 전략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시걸 같은 저가형 전기차든 아토2 같은 SUV든 시라이언 같은 프리미엄 모델이든 내부에서는 모두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강력한 기술적 뼈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BYD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배터리 기술 회사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다음 큰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강력한 신규 진입이든 시장의 성장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압박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타타, 현대, 테슬라 같은 이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타타입니다. 현재 인도 전기차 세그먼트의 왕이 있다면 그것은 타타 모터스입니다. 넥슨 전기차와 티아고 전기차는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도 실제 생활에 맞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강점이 BYD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타타의 강점은 접근 가능한 가격의 전기차인데 BYD는 더 공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같은 세그먼트에 들어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걸이나 아토2 같은 모델이 적절한 가격으로 등장한다면 타타는 가격, 옵션, 배터리 기술 이 세 가지를 모두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타타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타타의 가장 큰 장점은 인도 안에서의 신뢰, 서비스망, 그리고 현지 생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타타는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고 적응할 것이며 어쩌면 전략을 더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와 MG입니다. 이 두 회사는 조금 더 프리미엄하고 옵션이 풍부한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객은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조금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BYD의 시라이언과 실은 이 영역에서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BYD가 더 좋은 배터리, 더 긴 주행거리, 더 강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구매자는 당연히 비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와 MG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가격을 조정하거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이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경우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아직 인도에 공식 진출하지 않았지만 브랜드의 흡입력은 매우 큽니다. 사람들은 테슬라를 미래이자 프리미엄 전기차의 상징처럼 봅니다. 하지만 BYD는 이미 제품을 가지고 조용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시작됩니다. 테슬라는 관심과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BYD는 실행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인도에 너무 늦게 들어오고 그 사이에 BYD가 이미 강한 네트워크와 인지도를 구축해 놓았다면 테슬라는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BYD에게 매우 유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도 시장은 매우 다르고 어떤 회사에게도 게임을 어렵게 만드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가격과 세금입니다. 해외에서는 한 차가 $10,000로 책정될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수입 관세, 상품 서비스세, 물류비, 그리고 여러 비용이 더해지면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BYD가 현지에서 차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장점인 낮은 가격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면 시간, 투자, 그리고 필요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 문제입니다. 인도 소비자들은 아직 중국 브랜드에 대해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구매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서비스는 어떨까? 부품은 구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내구성은 괜찮을까? 이런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BYD가 강한 서비스망과 충분한 신뢰를 만들기 전까지는 대중적인 확산이 기대보다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현실적인 도전은 인프라입니다. 전기차를 사기 전에 거의 모든 고객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서 충전하지? 대도시에서는 상황이 꽤 괜찮지만 작은 도시와 고속도로에서는 충전소가 아직 부족합니다. 충전이 편하지 않다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전체 이야기를 더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BYD에게는 기술이 있고 비용면에 이점이 있으며 전략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것입니다. BYD가 이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도전들이 BYD의 속도를 늦추게 될까요? 인도에서 이기는 것은 제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신뢰, 가격, 실용성, 이 세 가지가 모두 걸린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이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가 전기차 시장이 뚜렷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에서 2025년은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새로운 차들은 테스트되고 있으며 인프라도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쯤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2026년쯤 전기차로 이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BYD 같은 회사들이 저렴한 선택지를 가져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편에는 조금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이 더 안정되고 충전망이 더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더 분명해진 뒤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전기차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시장 변화가 계속 천천히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을 지나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바꾸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사용 경험을 보고 자신감을 얻고 이후에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좋아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서 큰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흐름보다 앞서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